노다지 썰전, 오늘은 신약 개발 기업이죠. 큐리언트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항암제 파이프라인 Q01의 잠재력,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 플랫폼 전략이 핵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큐리언트의 전망을 아주 밝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그 혁신적인 기술, 그 이면에 있는 상업화 과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큐리언트의 핵심은 역시 Q01인데요. 이게 CDK7이라는 특정 효소 활동을 아주 선택적으로 막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항암 후보 물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기존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암세포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특히 정말 주목할 부분은 엔허투 같은 기존 ADC 약물과 같이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그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게 단순히 효과만 높이는 게 아니고요. 엔허투 사용량을 한 4분의 1까지 줄였는데도 효능은 무려 100배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전임상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이건 상당히 인상적이죠. 독성을 줄이니까 부작용 우려도 낮추고 또 기존 약이 잘 안 듣던 HER2 저발현 이나 음성 유방암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치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한 듀얼 페이로드 ADC 플랫폼은 차세대 항암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음 달 학회 발표 데이터가 정말 기대됩니다. 네, 그 잠재력 자체는 저도 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신약 개발이라는 현실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녹록치가 않죠. 그 Q010 관련 데이터 발표가 애초 계획보다 좀 늦어진 그런 이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약효와 안전성을 위한 최종 용량, 그러니까 MTD를 확정하는 이 중요한 과정도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나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임상 2상 역시 큐리언트와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파트너사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뭐 회사 측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이건 결국은 좋은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성사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관문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2027년 말을 목표로 하는 그 우선심사권 PRV 확보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예상 가치라는 2천억에서 3천억 원, 이것도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개발 과정상의 여러 불확실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Q901의 기술적인 차별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핵심은 암세포의 DNA 손상 복구 시스템, DDR이라고 하죠. 이걸 전체적으로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차단한다는 점이에요. 경쟁 약물들이 보통 한 지점만 공략하는 것과 비교하면 Q901은 암세포의 생존이나 내성 획득 경로를 훨씬 더 폭넓게 막을 수 있어서 더 우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경쟁 약물 대비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점, 이건 ADC 병용 시에는 특히 더 중요한 강점입니다. 목표하는 CDK7만 아주 정밀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동구바이오 제약의 전략적 투자, SI 유치로 재무적인 안정성도 높아졌고요. 또 하버드 대학에서 먼저 뇌종양 관련 임상 비용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제안한 것은 Q901의 기술력을 외부에서도 그만큼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물론 그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죠. 하지만 그 안정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실제 임상시험 데이터로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CDK7 저해제 개발 경쟁사가 3곳 정도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제는 존재하고요. 특히 후발주자 입장에서 확실한 비교 우위를 데이터로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학회에서 발표 예정이라는 듀얼 페이로드 ADC나 차세대 페이로드 플랫폼 역시 현재로서는 가능성 제시 단계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로 빅파마들의 큰 관심을 끌고 실제 기술 이전 계약으로 이어지려면 설득력 있는 데이터는 기본이고 굉장히 치열한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죠. 빅파마들이 ADC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건 좋은 소식이지만 뒤집어 보면 그만큼 경쟁이 뜨겁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큐리언트의 기술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2026년이나 2027년쯤 성공적인 기술 이전을 이룰 것이다. 이런 전망은 현재로서는 5점 희망 섞인 예측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요.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큐리안트가 Q901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무기, 그리고 이걸 확장하는 ADC 플랫폼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낼 잠재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합니다. 다가오는 학회 발표 그리고 임상 결과들이 그 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기술적 잠재력 자체는 분명히 주목할 만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이라는 그 기나긴 여정에는 아시다시피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최종 상업화까지 필요한 시간과 자본, 그리고 또 만만치 않은 글로벌 경쟁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앞으로 공개될 구체적인 데이터와 또 시장의 진짜 반응이 큐리언트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큐리언트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좀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큐리언트가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꾸준히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노다지 썰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